미국과 함께 비트코인이라는 혁신 자산의 패권 전쟁을 참여하려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대표적인 물가 지표인 CPI가 예측치를 상회하면서 또다시 물가 상승에 대한 매크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연히 물가 계속 상승한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 당연히 더욱더 파월 입장에서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CME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 원래 시장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첫 금리 인하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7월까지 계속 금리 동결할 거고 빨라봐야 9월 달 돼서 첫 금리 인하할 거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사실, 금리 인하가 늦춰진다. 어쨌든 간에 위험자산 투자에는 악재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 근데 현재 비트코인 상황 어떻습니까? 좌측은 전통 위험자산인 나스닥 차트고 그리고 오른쪽은 비트코인 차트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 나스닥은 매크로 불확실성과 금리 인하 신중론에 따라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비트코인은 오히려 저점을 계속 올려주면서 지금 70K까지 돌파를 했다. 여기서 지금 시사하는 바가 뭘까? 비트코인은 오히려 리스크 온 상황에 이런 식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를 천천히 내려줄 수 있다라는 불안감 속에서 위기에 강한 자산이라는 것을 또다시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물가가 지금 추세를 타고 또다시 더욱더 상승해서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늦춰진다라고 해도 오히려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칭 자산으로 떠오르면서 더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뒤집어서 얘기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어쨌든 이제 올해 금리 내리는 거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두 달 조금 먼저 내리냐 한두 달 늦게 내리냐 이것은 사실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결국에 진짜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항상 제가 투자를 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국면 그리고 추세를 봐야 된다. 지금은 어떤 추세입니까? 과거 2022년도부터 계속 금리 올리고 긴축했던 추세를 끝내고 이제는 어쨌든 간에 9월에 금리를 내리던 11월에 내리던 이제는 금리를 내려주면서 완화 정책으로 가는 그 지점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빨리 내려주면 당연히 좋겠지만 좀 늦게 내려줘도 크게 관계가 없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오히려 금리 늦게 내려주고 인플레이션 더 상승했을 때 어떻게 보면 보험성 자산, 위기에 강한 자산으로 더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연내 금리 인하 전망 한두 달 지연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결론은 뭡니까? 미국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 인하 할 거다. 왜냐하면 뭐 있습니까? 바이든 올해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에서 다시 한번 또 재선을 하려면 뭐 해줘야 되겠습니까? 파월이 도와줘야 된다. 지금 또 다시 금리 인하 신중론으로 미국 증시 깨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바이든 민심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월이 등판해서 이제 금리 인하 해줄게 라고 하면서 일제히 증시도 다시 살려주고 코인 시장도 살려주면서 국민들의 신임을 얻고 다시 재선을 하는 게 바이든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어쨌든 금리 인하 하반기에 무조건 한 번 이상은 진행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자산시장 살려줄 거다. 그리고 크립토는 어떤 자산입니까? 캐시우드 누님도 얘기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은 리스크 온 자산이자 리스크 오프 자산이다. 위기에도 강하고 호황에도 강한 이 돌연변이 같은 자산 여러분들이 포트에 넣어 두셔야겠습니까? 아니면 무서워서 뛰어내리셔야겠습니까? 그리고 레리핑크 형님도 과거에 뭐라 그랬습니까? 불타는 중앙은행 시스템 뭡니까? 계속 지금 화폐 찍어내고 돈 찍어내니까 인플레 상승하고 물가 상승한다. 이런 거에 대한 화제 보험이다. 인플레이션 올라갈 때 부채 위기, 은행 위기에 대규모 대응을 하기 위해서 통화 완화 시행될 경우에 비트코인 안전한 피난처 될 수 있다. 캐시우드랑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리스크 온 자산이자 리스크 오프 자산. 어떤 상황에도 비트코인은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지금 지정학적인 상황, 거시경제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개미털기에 당하지 말고 우리가 쥐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더더욱이나 지금 중국은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까? 미국제 대신에 지금 준비금으로 금을 계속 사모으고 있다. 중국 17개월 연속으로 금 보유량을 증가시켰는데 중국의 속내는 뭐겠습니까? 중국이 원하는 거는 결국 탈달러다. 그리고 중국도 압니다. 국제통화 불확실성, 달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미국 국제 보유량은 줄이고 금을 사는데 중국의 속내가 여기서도 드러났다. 중국의 글로벌 국제금융 허브 홍콩이 지금 뭘 준비합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여러 홍콩의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고 4월 15일까지 최초 1차 승인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1차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2주 후에, 그러니까 만약에 빠르면 4월 말에 중국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정식으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눈치채야 되는 거, 중국이 실제 금만 모으겠습니까? 중국은 당연히 디지털 금, 어떻게 보면 탈달러 이런 통화 시스템에서 우리가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눈독을 들일 가능성이 크고, 이런 움직임과 함께 홍콩이 갑자기 기다렸다라는 듯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하려고 하고, 홍콩 SFC는 해시키 캐피털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가상자산 상품 제공을 승인하면서 적극적으로 크립토를 추진하려는 모습. 중국은 지금 홍콩 뒤에 숨어서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장이 시작할 때 시장으로 뛰어들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함께 비트코인이라는 이 혁신 자산의 패권 전쟁을 참여하려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섹터 당연히 중요하게 봐야겠습니까?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거 당연히 BRC20 토큰들. 왜 강세를 보입니까? 결국에 반감기가 이제 일주일 남짓 남았고,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이 수혜를 받는 섹터로 자금이 모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다시 중국 코인,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따른 중국 코인 내러티브로 단기적으로 시장이 반등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중국 코인, 어쨌든 이게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다라고 해서 중국 관련 프로젝트들이 뭐 근거가 있고 본질적으로 좋고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대선주들이 대선이 시작하면은 상승하는 것처럼 같은 내러티브입니다. 홍콩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됐다 하면은 빵 하고 기대감으로 중국 코인들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중국 코인들 조금 집중해보면 재미를 볼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되고, 지금 중국뿐만이 아니라 2024년 6월에는 또 뭐가 시행됩니까? 전 세계 최초의 정식 제도권 가상자산법인 유럽의 미카법이 시행이 된다. 그렇게 되면 유럽의 기관들이 정식으로 크립토 시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창구를 열리는 것이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럽까지 시장에 수요로 들어올 수 있다. 안 그래도 미국 월가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만 해도 비트코인이 신고점 갱신하고 70K, 80K 가려고 하고 있는 마당에 여기서 중국의 엄청난 슈퍼리치들, 그리고 차이나머니가 홍콩을 통해서 유입이 되고 여기에 유럽의 자금까지 유입이 된다.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상방으로 가겠습니까? 하방으로 가겠습니까? 너무나 우리의 목적지는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중심 잡으셔야 되고, 두바이 같은 경우도 가상자산 규제기관이 소규모 암호화폐 회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싶어한다. 왜냐하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적극적으로 크립토를 채택해서 이 중동도 크립토 시장 혁신 추진에 뛰어들려는 모습. 미국의 어마어마한 월가의 자금, 그리고 중국의 차이나머니, 그리고 중동의 오일머니까지 다 이 크립토커런시라는 가상자산으로 대동단결해서 뛰어들려는 그 전초전에 우리는 와 있다. 그리고 그 본격적인 본게임의 도화선은 어디를 기점으로 시작됩니까?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2024년 최고의 크립토 이벤트 반감기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도화선이 되면서 본격적인 상승장의 촉매제로 작용될 수 있는 이 시나리오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다시 살아나면서 여기서 더욱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결국에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조정받고 하방 압력을 받았던 리스크 중에 가장 컸던 건 뭡니까? 바로 GBTC의 매도 물량, 유출 물량이었는데 이 GBTC의 유출 물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제 GBTC를 환매하고 다른 ETF로 갈아탈 기관들이 거의 이제 다 소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보시려면 여기 보이는, 여기 코딱지만큼 보이는 게 이번에 GBTC에서 유출된 비트코인 현물 ETF 물량이다.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CEO 마이클 소넨샤인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ETF 유출이 균형에 도달했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유출이 컸었던 거는 FTX와 같은 파산한 암호화폐 회사들이 환매를 하면서 빠졌던 건데 이런 것들이 거의 해소됐다라고 실제 그레이스케일의 CEO까지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 그 얘기는 뭡니까? 시장의 중장기적인 불확실성이었던 GBTC의 매도 물량이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량 같은 경우는 GBTC는 계속 하락했고, 블랙록의 현물 ETF 보유량은 계속 늘어나서 골든 크로스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뭡니까? 중장기적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지 누적이 되고 있는지, 누적량을 보면 계속 누적되고 있다. 이 내러티브는 반감기가 지나면 공급까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더 많은 기관 수요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계속
추세를 만들어서 가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흔들릴 필요가 없고, 어쨌든 최근 살아나는 가상자산 시장에 뿔이 났는지 이 게리 겐슬러가 또다시 지금 태클을 걸었다. SEC가 지금 디파이 부분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덱스의 왕, 탈중앙화 거래소의 왕인 유니스왑을 또다시 웰스 노티스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다시 디파이 시장에 태클을 걸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게리 겐슬러의 뜻대로는 쉽게 흘러가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니스왑을 죽이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을 죽이겠다라는 뜻과 같은데,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만큼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지금 뭘 하려고 합니까? 주식, 채권 등 모든 금융자산 토크나 RWA 하려고 지금 큰 판 짜놨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결국에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게리 겐슬러가 이더리움 죽이겠다고 유니스왑부터 차근차근 고소하면서 때리려고 하면 이 레리 핑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게리 겐슬러 어깨 탁 올리고, 아 이제 연말에 대선인데 니네 민주당 재선하기 싫어? 이런 식으로 압박 넣으면 당연히 깨갱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벌써 이 블랙록이 RWA 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기가 무섭게 미국의 토큰화된 국제 시장은 1분기에 61%나 성장했다. 실제 그리고 토큰화된 자산 중 7억 달러 이상이 이더리움 인프라를 활용한다. 결국에 레리 핑크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되게 만들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모든 전통 실물 자산들을 토큰화된 온체인상으로 이동시키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와 함께 RWA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면서 이 크립토 시장을 완전히 삼켜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RWA 시장은 지금 해봐야 전체 전 세계 부의 크립토 커런시는 요만큼, 여기 코딱지만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부동산부터 미국 국채, 그리고 주식, 그리고 원자재들까지 이런 것들을 다 온체인상으로 이동시켜서 이쪽으로 넣으려는 원대한 계획이 지금 레리 핑크 형님이 짜고 있는 그런 큰 그림이다. 그 큰 그림을 방해하는 게리 겐슬러를 아마 블랙록이 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 미국발 스테이블코인,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표를 예정한다라고 하면서 업계 건전성 증진한다. 스테이블코인이 결국 뭡니까? 달러의 토큰화, 달러의 실물자산 토큰화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수용하고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 지금 솔라나가 그 역할을 대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USDC 발행량 20억 달러를 솔라나에서 돌파를 했고, 그것을 지금 솔라나는 누구와 하고 있습니까? 솔라나와 서클은 한 몸이다. 그리고 여기다가 서클과 한 몸인 연결고리 누굽니까? 미국 1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또 애플페이를 통합으로 전 세계의 확장성을 가져갈 것이고, 여기에 통합을 할 때 어떤 암호화폐 쓰겠습니까? 당연히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USDC 활용하면서 미국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로 확장시키려는 움직임. 그리고 코인베이스와 USDC 뒤에는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있고, 걔네들이 밀어주는 레이어 1 솔라나. 다 그냥 미국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ETF부터 거래소, 코인베이스부터 스테이블 코인까지 코인 시장의 제일 중요한 핵심 요소들을 다 얘네들이 해먹으려고 하는 그림. 우리가 그 큰 그림을 본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인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갈지 너무나 명확하게 눈치를 챌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다가 또 기름을 부어줄 소식, 세계 최대의 소셜 네트워크인 X에서 머스크가 엑스페이먼트 올해 출시를 위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미국의 모든 주들의 새로운 라이센스를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머스크는 캐시우드한테 결제 기능 엑스페이먼트가 2024년 중반까지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4월에 반감기가 있고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 이 부분은 불확실성이 크지만 어쨌든 만약에 깜짝 승인이 된다라는 흐름으로 가면서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와 유로존의 미카법까지 시행되고, 여기다가 기름을 부어버리는 일론 머스크의 엑스페이먼트의 크립토 결제까지 단행이 된다. 비트코인 시장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슈퍼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고, 지금 머스크 형님은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미국 전 세계 핵심 주들의 트위터 페이먼트 라이센스를 계속해서 승인 받으면서 확장을 해나가고 있다. 이 작업들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X에도 정식으로 크립토 결제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훨씬 더 빠른 가상자산 채택과 매스 어덥션이 진행될 수 있는 판이 깔아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 부분을 본다면 단기적인 등락과 잔발이 움직인 개미털기에 여러분들이 중심을 흐트러질 필요가 없고, 작년 말부터 우리는 여러 번의 흔들기,
포기하지 않고 털리지 않고 계속 왔기 때문에 캐쳐 구독자님들, 가족분들은 그 어떤 분들보다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제 진짜 본게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마지막 본게임이 시작되기 전 열차에서 절대로 함부로 뛰어내리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상승장 초입이라는 것을 온체인 데이터도 계속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현물 거래량 모멘텀이 이런 식으로 쭉 상승할 때가 보통 대상승 슈퍼사이클이 나올 때인데 지금 시기가 어떻습니까? 현물 거래량이 점차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는 과거 21년 사이클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현물 거래량이 상승한다. 상승장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현 장기 보유자의 실현 수익 비율을 봤을 때 21년 불장 당시에 적어도 이 정도 3% 수치까지 왔는데 지금은 해봐야 이제 1.5%를 갓 넘었다. 적어도 우리가 이 구간까지 가려면 지금보다 2배는 더 실현 수익이 올라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시장이 앞으로도 훨씬 더 크게 갈 이 구간을 우리는 본격적으로 먹으려고 계속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지표 실현 시총 호들 웨이브 단기 홀더들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이제부터 뉴비들 코린이들이 막 뛰어들 때가 상승장의 초입이고 보통 상승장의 맨 마지막 꼭대기에는 단기 홀더들의 비율이 거진 95%, 84% 이 정도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은 해봐야 절반 정도 47%밖에 안 왔습니다. 이 단기 홀더 뜨쟁이들이 적어도 2배 이상 쌓여야 적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가서 그때 옆집 철수 엄마, 앞집 영수 아빠 다 비트코인 사겠다고 업비트 계좌 만들 때가 우리는 팔고 넘겨주고 나와야 될 때지 지금은 본격적으로 대불장이 시작되는 그 중간 지점밖에 안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된다. 그리고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단기 홀더가 많아진다라는 거 장기 홀더가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장기 홀더가 보통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서 상승장이 시작됐고 보통 그 기간을 2017년도 사이클에는 9개월이 갔고 장기 홀더가 줄기 시작한 이후로 7개월이 상승장으로 연출됐다. 근데 지금은 장기 홀더가 줄기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됐고 지난 2017년, 2021년 사이클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아무리 못해도 지금보다 2배, 3배는 더욱더 기간적으로 상승이 나와야 그때가 우리가 매도를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사이클적으로 명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파이어 차트 흐름도 조금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73K 구간에 희미한 매도벽 그리고 75K의 강한 매도벽이 위치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고무적인 거는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와 보라 고래 모두 살짝 매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다시 아주 강한 풀 매수세로 돌입했고 하단에도 68K 밑으로 겹겹이 매수벽이 위치를 하고 있는 만큼 다시금 갈색 고래와 보라 고래 모두 매수세에 동참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수급이 들어오고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 큰 수요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신고점을 갱신하러 출발해 줄 수 있는 움직임을 이번 주에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흐름 잘 체크하셔서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잘 투심이 흔들리는 시장 배에 힘 딱 주고 구축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